부담감이 덜한 두 번째 순서입니다. 포스터를 보는 인권대학 인도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바 6조고요. 6조 조장 신원재라고 합니다. 저희 쉬운 기록의 시작이라는 오비스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부터 업무 분담, 모델 설명, 그리고 구현 내용의 실현 영상,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포스터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제목과 날짜를 추출하여 일정을 생성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어플인데 이 어플의 사용자 플러그는 오른쪽과 같이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면 메인 페이지를 이동을 하고 캘린더의 기본적인 기능과 같이 마이 페이지 일정 확인이 가능하며 일정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주요 기능이 카메라랑 앨범 촬영을 통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이미지 저장과 함께 가운데 있는 사진과 같이 제목과 날짜를 추출할 수 있고 잘못 추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수정도 가능하며 결국에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취준생과 대학생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서 관심 있는 공고의 일정을 관심 있게 봤지만 깜빡하고 지나친 경우가 많다는 76.5%에 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취준생과 대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터의 제목과 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설문조사에서 저희 서비스를 저희 어플을 개발하게 된다면 이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어플 개발에 대해서 목적의 혼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각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요 담당 분야를 이렇게 4개로 나눴고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고민하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모델에 대해서 저희 모델의 이제 기능적인 목적은 포스터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제목과 모집 일정을 추출하여 서버에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델은 OCR을 사용하여 제목을 추출하는 과정과 모집 일정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나눠지는데 제목의 경우 특정한 형태가 없어 제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 인식 모델인 욜로를 사용하여 제목 부분을 특정하여 크롭된 이미지로 저장하고 이에 대해 OCR을 사용해서 제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모집 일정의 경우 자연한 날짜 형식으로 OCR을 사용해서 전 포스터 이미지 전체 문자 리스트를 물 베이스로 처리하여 날짜 정보를 추출합니다. 사용한 이미지 인식 모델에 대해서는 객체 인식 모델로 율로 버전 5 미디엄 모델을 OCR로는 이지 OCR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율로 모델의 경우 포스터 이미지의 제목 부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했는데 학습 데이터셋은 영화 포스터 데이터셋을 사용할 학습한 결과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과정과 결과를 표와 모집 포스터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의 경우 객체 인식의 결과를 통해 제목 영역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프로세스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크롭된 이미지에서 OCR을 진행하여 해당 영역의 문자열을 추출하고 처리를 통해 적절한 제목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을 추출하기 위해서 전체 이미지에 대해 OCR을 적용해 전체 이미지에서 문자열을 추출했습니다. 날짜에 대한 정보를 남기기 위해 필터를 사용했는데 필터는 반드시 포함해야 될 문자열과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할 문자열 리스트를 구성하였고 필터링을 진행한 결과 전체 OCR 리스트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필터링 된 문자열 리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진행될 과정은 필터링 된 문자열 리스트에서 날짜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남기는 것인데,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의 날짜 형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수많은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날짜 데이터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서 날짜 형식을 찾는 로직을 적용했고, 타번 포스터에서는 2023년 6월 23일까지라는 정보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추출된 다양한 날짜 데이터를 정규식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패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정규식 적용을 위한 문자열 후처리, 정규식 함수 적용, 예외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버에 넘겨줄 수 있는 시작일과 마감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타워 포스터의 경우 모집 시작일이 존재하지 않고 마감일만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시작일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경우 현재 날짜를 시작일 정보에 저장하는 로직을 적용해서 시작일과 마감일을 구했습니다. 다음 이제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사례는 이제 정확한 날짜를 추출할 수 있었지만 제목 문자열 시작 부분에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OCR 모델의 성능 부족으로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의미가 계속되지 않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서 성공 사례에 넣었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날짜를 추출할 수 있었지만 OCR 모델의 성능의 문제로 약간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의미가 퇴색되지 않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례는 제목과 날짜 모두 정확한 완벽한 정보를 추출한 사례입니다. 객체 인식한 바운딩 박스의 컨피던스 스코어가 0.43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주지만 모델의 디폴트 컨피던스 스레시홀드는 0.25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세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보를 추출한 사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례는 역시 정확한 정보를 추출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실패 사례인데요. 제목 정보는 완벽하게 추출했지만 OCR 마감일에 7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서 정교화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OCR 모델이 11이라는 숫자를 71로 추출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실패 원인은 OCR 모델의 성능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이미지 인식하는 과정에 많이 개입되어 발생한 문제로 제목 추출의 정확도가 낮아졌고, 날짜의 경우 6월 7일을 4월 17일보다 먼저 인식하게 되는데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 시작일이 마감일보다 크다면 다음 연도로 마감일을 지정하는 로직에 따라서 잘못된 날짜 정보가 추출된 경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패 사례의 경우 객체 인식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객체 인식이 실패하는 경우는 전체에서 1% 미만으로 추정되는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컨피던스 스레시홀드의 디파트 값인 0.25를 0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바운딩박스가 0에 가까운 점수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객체 인식 모델이 이미지에서 특징을 잡아내는 것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목 이미지가 가지는 다른 이미지보다 크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딕텍션에서 발현될 이미지 크기를 다운 사이징하였는데, 이미지의 크기가 낮아지면 작은 특징들이 무시되는 일종의 풀림 현상을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제목 이미지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바운딩 박스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체 인식이 실패하는 경우 다운사이징을 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나온 결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성능평가에 대해 이동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예시와 같이 사용자가 이용했을 때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어떤 모델이 있었는지보다는 내가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제목이 나오며 날짜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는데 조금 포커스를 두어서 성능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제목 성능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날짜 값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하였습니다. 먼저 타이틀 제목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가 틀려도 그 문장 자체가 퇴색되지는 않는 경우 않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데이터와
저희가 예측한 데이터가 한 글자 한 글자씩 커넥하여서 틀렸을 경우에는 0점, 맞췄을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하여서 성능 평가를 하였고 저희 파이브 OCR 성능 경우에는 90.1%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짜 OCR 같은 경우에는 숫자 2를 7로 해석한다던가 6을 0으로 해석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6일과 10일, 6일과 0일, 10일 같은 경우에는 날짜 차이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하여서 정답 데이터가 정확하게 똑같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였고 정확하게 나왔으면은 1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0점으로 성능 평가를 하여서 74.2%라는 성능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희 모델 연동 방식의 중간 발표 때에 있어서는 장고에서 포렘이나 주피터에 콜을 하는 형식으로 하였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장고에 보내주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포렘으로 하기보다는 트리톤 서버를 이용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트리톤 서버를 이용하여서 포렘에서는 모델 학습만 시키고 그리고 트리톤 서버에는 모델을 올리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왜 피벗을 하였는가? 아까 성능평가 잘 이야기하다가 왜 피벗을 하였는가 뜬금없을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을 할 때 공부하였을 때 정확성, 예측성을 평가할 때는 정확성도 있지만 당연히 얼마나 값이 빨리 나오느냐도 있었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자원으로는 포렘에서 돌렸을 때 디텍션을 하고 OCR을 했을 경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트리톤 서버에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있었던 파이토치 파일을 ONNX 파일로 변환시켰고 포렘에서 제공해주는 디텍트 파일을 클라이언트 파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리톤 서버에 지금 모델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저희가 트리톤 서버를 많이 써본 하고가 없어서 모델 업로딩과 SDK 환경에서 시험 정도는 진행을 하였으나 장고 안에 연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프로젝트를 조금 더 진행하게 된다면 장고와 연동하여서 직접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교양 내용 및 시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순서는 개발 환경 데이터 오른도 모바일 앱 시험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이 프론트엔드로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는 티베로, 서버는 장고를 사용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환경은 포렘을 사용해서 학습하고 결과값을 내는 추론 환경은 트리톤 서버를 사용해서 데이터 오른도는 다음과 같은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데이터를 수정한다라고 하면은 요청을 이제 장고 서버 쪽으로 보내고 서버에서 이제 티베로 데이터베이스에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된 응답을 클라이언트에 전환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공고 이미지로 일정을 추가했을 때는 AI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로직에서 이제 장고에서 트리톤과의 통신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하고 마치겠습니다. 로그인과 회원 가입 등을 굉장히 불가능하고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캐빈도 화면이 나옵니다. 앨범에서 사진을 추가해서 입력을 하면 아웃풋 값으로 이렇게 제목과 날짜가 추출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트리톤 서버랑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하드 패딩으로 작성하는 모습.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입력을 해도 그런 식으로 날짜와 제목 데이터를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일정을 누르면 등록되어 있는 제목과 기간 그리고 포스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간 딱 맞춰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일단은 그 모델도 말씀하신 거 저에 대해서 사용한 것 같고 예설이나 문제 해결 과정이 담보해서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게 뭐 역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조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서비스 구현하는 것 중에 좀 필요하니까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간 건 이해가 되는데 학습 과정에 있어서 포스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AI 모델로 빅파이브를 쏟아내는데 그거를 학습하기에 적절한 양이었는지 그거가 그게 발표가 없어서 그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로봇플로우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영화 포스터 데이터 셋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도 정말 뭐 2만에 가까운 숫자의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4,000개를 추린 테스트 트레인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트레인 대신 4,000개, 밸리드 대신 300개 테스트가 4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지금 포스터로 하는 거 되게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다르잖아요. 포스터랑 흔히 보는 포스터랑 트레일러 같은 거, 사업나 이런 거 같은 거 적혀 있는 거는 약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문자가 많으니까 약간 다르잖아요. 혹시 영화 포스터에서 데이터 성능 같은 거 밸리데이션 봤을 때 성능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이미지 섹션 하는 데 있어서 평가 지표가 MA나 레퍼런스 스코어 이런 종류가 있었는데요. 레퍼런스 스코어는 저희가 그 콘피던스 값 제일 높은 값을 어떤 값일 때 레퍼런스 스코어가 가장 높은가를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여서 레퍼런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콘피던스 값이 0.451의 경우에서 레퍼런스 스코어가 제일 높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콘피던스가 가장 높은 게 제목일 거다. 그 스택션 된 것 중에 가장 콘피던스가 높은 것만 스택션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썼던 그 MA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클래스를 하나로 분류하는 거여서 A값과 MA 값이 같은 경우였고 저희가 하였을 때 0.951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놓쳐서 그런데, 저는 궁금해서, 아까 우리 제목을 자동 인식을 하게 했잖아요. 어떻게 인식을 하게 했었죠? 제목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섹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정답이야 같은 라벨을 지정해서 계속 가끔씩 옵티마이징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연로 모델이 빠르면서 상당히 좋아서 스펙을 하였지만 모델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공부를 할 시간이 솔직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여서 아니. 저는 이제 열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 제목을 지금 아마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제목이 이 부분은 제목이야. 라고 우리 보통 라벨링 작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라벨링 작업을 그렇게 하신 건지, 그러니까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제목을 추출하기 위한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지.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라벨링을 이제 실제 포스터 이미지에서 저희가 직접 이제 라벨링을 이제 시도하는 중이었는데 생각보다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영화 데이터는 이제 그림 이미지가 많은 것 중에서 이제 글자 이미지
그게 가장 큰 특징으로 이제 추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라벨링을 하는 와중에 시간이 아까워서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밸리데이션 값을 통해서 나온 성능 지표가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봐도 이제 쓸만한 성능이 나와서 이제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객체인식 이제 실패하는 경우는 정말 100번을 시도해서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에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세그멘테이션을 하잖아요. 세그멘테이션을 한 건지 그 제목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율로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좌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값을 구하는데 네, 그 좌표 값을 구해서 그 해당하는 좌표에 맞춰서 이미지를 크롭시켜서 그럼 만약에 제목이 밑에 있다. 그 밑에 있는 영역을 인식해서 좌표 값을 구해서 똑같이 해당되는 영역에 크롭된 이미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크롭된 이미지에서 OCR을 한번 적용해서 거기 있는 문자를 추출하고 좀 처리를 통해서 다듬어서 의미가 있는 날짜 제목 데이터로 이제 변환을 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질문 없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